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 해프게 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해퍼서 말이야,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말이야, 사람만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마음을 펑펑 내주고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펑펑 해프게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을 구분을 잘 못해서 막 휘둘리고 힘들고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관계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탁구예요, 탁구. 이쪽에 저쪽으로 마음이나 배려, 관심이 탁 넘어가면 저쪽에서도 공을 받아치듯이 마음이나 배려, 관심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그게 건강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퍼붓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 배려, 친절한 사람이 되시자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마음을 필요 이상으로 베풀면 안 되는 사람들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불행해지거나 휘둘리거나 다치거나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을. 그런 유형을 오늘 몇 가지로 이제 한번 나눠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을 이제 그렇게 마음을 해프게 주면 안 되느냐. 첫 번째는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회사 동료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 중에도 있어요. 그런 구분 능력이 좀 객관화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마음은 안 그런데 말로만 우정과 의리를 말하고 있구나. 이제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이제 오는 사람은 나를 그냥 이제 이용하려는 어떤 확률이 높죠. 그런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나에 대해서 이제 호감이나 사랑이 없어도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좋으니까 잘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끌려가다가는 내가 이제 지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이제 너무 떨어져서 나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작은 회사예요. 직장 상사가 나는 너만 믿는다. 우리는 형제, 우리는 뭐 의리로 뭉쳐진 뭐 전우야 뭐 이래 가면서 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일을 뭐 할 사람도 별로 많이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열심히 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막 개인 일도 막 떠맡겨요.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너만 믿는다, 정말 너밖에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신나서 계속 그렇게 움직이다가 번아웃 오고 대단히 배신감에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장 상사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배신당한 내가 나쁜 사람일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막 마음을 해프게 준 나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직장 상사는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번아웃이 오든지 아니면 뭔가 작은 것으로도 보답을 하든지 마음을 보여줘야 그게 진짜인 거죠. 말로만 우리 누구 최고 뭐 파이팅 뭐 이런 그러고서 자기는 이제 퇴근해.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대단히 많이 바빴을 때, 제가 이제 아주 뭐 대리급, 이제 그렇게 막 어릴 때, 그럴 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그 팀장이 그때 막 TF 때문에 굉장히 뭔가 뭐 런칭을 한다 이래갖고 바빴을 텐데 일을 다 뿌려주고 팀장이 직접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될 일은 없었을 때 그 팀장은 어떻게 했나 하면 자기가 복사를 했어요. 자기가 복사해서 막 호치키스 찍고 막 이런 그야말로 이제 막내가 하는 일. 근데 왜냐하면 지금 다들 일에 붙어 있으니까 팀장은 자기는 지금 당장 손이 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진정성인 거죠. 본인이 나가서 햄버거 사오고 치우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진심인 거죠. 그런 진심을 알아보는 눈. 그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면 저 사람은 말로만 하고 원래 진심이 없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마음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부탁할 때만 이제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고맙다, 너밖에 없다, 딴 애들도 다 내가 네 얘기 너무 많이 한다.
결국 이제 말뿐인 거죠. 그리고 정작 내가 어렵거나 차라도 한 잔 마시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쁘다는 건, 나한테 시간을 안 내겠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봐도 대부분 맞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한테조차 왜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쿨하지 못하게 막 서운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요? 뭐 그나마 친구가 몇 안 되는데 저 친구라도 없으면 그래도 직장 상사인데 뭐 이렇게 이 사람도 없으면 너무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 상호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라 그러면요. 그런 사람한테는 마음을 이제 헤프게 주지 말고 이제 그 마음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자기 스스로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한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프게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랑 친하고 싶은데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왠지 참 초라하고 별거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이제 친구가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몇 명 만나서 이제 모임을 이제 막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언제 한번 만나서 이제 어떤 모임을 갖자라고 했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뭐가 좋을지를 물어보지 않아서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이렇게 막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가 뭐 식당 뭐 먹어본 게 있냐? 칼국수랑 짜장면밖에 안 먹어봤지? 막 이러면 물론 농담이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뭐 화를 내기도 뭐 하니까 같이 머쓱해져서 왜 탕수육도 먹어봤어? 막 이러면서 같이 농담을 했어요. 그때는 막 같이 와하하하 웃으면서 막 그런 식으로 농담이 왔다 갔지만 오는데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런 걸 갖고, 아니야. 그 친구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야.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사실 점점 더 자존감은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내가 내상을 입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 몇 명이 모였는데, 계속 아파트 가격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나만 전세야.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친구들은 막 뭐 우리는 올랐네 떨어졌네 뭐 오르다가 갑자기 또 떨어졌네 막 자기들끼리 막 아파트 그래도 뭐 더 많이 오른 데도 있는데 이거 오른 것도 아니라는 둥 뭐 막 이런 얘기를 전세만 살고 있는 그 친구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들이 이제 인성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애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막 딱 손절할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그 마음은 두 가지예요. 아니야, 얘네들이 뭐 진짜 뭐 걱정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냥 뭐 실수한 거야 라고 이제 내가 막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들은 나한테 이제 진심으로 애정은 없구나 그렇게 내가 손절할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이 친구들한테 마음을 헤프게 쓰진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대단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 보호하는 어떤 늘 방패를 내가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닐 거야 이래봤자 아닌 게 되지 않거든요. 회사에서도 이제 믿거라 하는 선배가 있어요. 뭐 선배한테 이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배워볼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아서라 돈만 버린다 그거 한다고 지금 이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 그런 자격증이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나를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해서 내가 이분한테 얘기를 이렇게 선배한테 얘기를 하면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는 나의 의욕을 꺾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내가 이제 진심으로 자꾸 마음을 기대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기대지는 말고 거리를 유지하자. 또는
이제 선배가 이렇게 했어요.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주제에 무슨 지금 자격증이야.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이제 거리를 멀리 이렇게 띄워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상처 입게 하는 어떤 그런 선배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서는 그 자존감을 누가 다른 사람이 올려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는 사람하고는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후배가 해준 얘기인데요.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막 모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식사가 나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이제 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막걸리를 이제 막 이제 그 안주가 이제 막걸리 안주였나 봐요. 그래서 막걸리를 막 이제 갖다 놓고 다들 이제 먹고 있었는데, 저쪽에 있던 그 높은 직군에 있던 그런 뭐 부장급들, 뭐 이런 사람들, 임원들은 대단히 비싼 막걸리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그 막걸리를 먹고 나머지 그냥 직원들은, 뭐 팀장급들 이하 이제 직원들은 그냥 싼 막걸리 그런 걸 먹이고, 그 회사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가 그거 보고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단합대회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직급이 높다고 비싼 막걸리를 먹고 딴 직원들은 그냥 일반 막걸리를 주냐, 이거에 열받아서 그 후배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날인지 그 똑같은 식당에 가서 그들이 먹었던 그 비싼 막걸리를 준비를 해서 그 자기 팀원들 막내까지 다 똑같이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제 그 직원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막 잘했다고 막 칭찬해 줬어요. 그렇게 어떤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선배를 만나서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올려주고 응원하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 가까이,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헤프게 주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들한테 우왕좌왕 마음 주지 마시고요.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